태풍 흰남노의 현재 위치와 경로, 예상 위력 등에 대해서 전문가와 더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김승배 한국기상산업협회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흰남노 지금 이제 빠른 속도로 올라오고 그렇습니다. 있는 것 같은데 자정쯤에는 이제 제주도를 이제 스치고 이제 네, 지나가고 네. 내일 아침쯤 이제 남해안으로 상륙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경로에 대해서는 어떤 변수는 없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태풍이 이게 이제 지항류를 따라서 가는데 그 지항류가 동쪽에 태풍 동쪽에 있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순환에 의해서 지금 진행을 할 텐데 네. 이게 그 북태평양 고기압이 갑자기 풍선 바람 빠지듯이 수축을 한다거나 또 서쪽으로 확장을 한다 그러면 이제 이 태풍이 서로 밀리거나 동으로 가죠. 그런데 시종일관 이 태풍 예보 기간이 5일인데 5일 전부터 계속해서 제주도 동쪽, 남해, 그다음에 경상남도 어디 그걸 지명으로 뭐 통영이다 이런 얘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불필요하다고 보고요. 예. 경남 남해안 어딘가 상륙을 해서 가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조금 오면서 좀 빨라졌거든요. 그래서 제주도가 당초 한 6일 새벽 3시경 지날 것으로 보는데 0시로 이렇게 빨라졌거든요. 경남 남해안 어딘가에 내일 새벽 6시, 울릉도에 내일 오전 12시. 그래서 앞으로 울릉도를 벗어날 때까지는 그러니까 얼마 남지 않은 내일 적어도 12시까지만 만반에 대비하고 피해를 줄여야 되거든요. 네. 긴장하면서 그 태풍의 진로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진로가 서쪽으로 더 벗어난, 그러니까 뭐 100km 더 옮긴다거나 이런 그 진로는 보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벌써부터 제주 곳곳에서는 침수 피해가 그렇습니다. 일어났는데요. 네. 현재 이동 속도라면 네. 우리나라 최대 고비는 몇 시쯤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제주도 입장에서는 지금 벌써 제주도는 그 강풍권에 들었거든요. 이 태풍 덩어리 속에서도 더 바람이 강한 폭풍권이 있습니다. 강풍권은 초속 15m 이상, 폭풍권은 초속 25m 이상 부는 지역인데 그 진로를 보면 이제 짙은 파란색, 옅은 파란색이 기상청 발표하는 예상 진로도 있는데 이 폭풍권에 가까울수록 더 피해가 큰 거기 때문에 제주도 입장에서는 이미 강풍권에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심이 서귀포 남쪽 한 180km 있거든요. 반경이 한 400km 정도 되니까 네. 이 태풍의 영향권에 지금 화면으로 보여드렸듯이 저런 그 강한 파도 뭐 불 건데 하여튼 진로가 뭐 왔다 갔다 하진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강한 세력을 가지고 지금 중심 부근에 그 기압이 상당히 낮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이와 유사한 태풍 사라와 태풍 매미와 자꾸 비교하는 이유가 진로가 거의 유사하고 그 기압이 오면서의 그 보이는 기압들이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 태풍이 사실은 내일 어떤 현상이 나타날 것인가는 사실은 우리 인간은 그냥 추정할 따름입니다. 그런데 과거의 태풍을 가지고 이제 비교를 하는 거거든요. 59년 루사 때 이랬더라. 바람의 강도, 강수량. 2003년 태풍 매미 때 강도가 이렇고 바람이 이랬더라. 이런 걸로 이제 예측을 하는 건데 매미보다 더 뭐 비슷하거나 강할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지금 며칠 전부터 뭐 만반의 준비를 했지만 인간의 힘은 아마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밤 특히 바닷가 나가거나 뭐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소중한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지금 계속해서 요즘은 SNS 발달해서 뭐 그 태풍에 관한 정보는 너무나 환히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 행동 요령들 잘 해서 좀 피해를 줄여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태풍의 중심 기압이라든가 네. 이제 풍속이 조금씩은 이제 변하고 있기 때문에요. 네, 네. 우리나라에 상륙할 때쯤이면은 또 상태가 어떨지는 이제 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네. 먼저 영향권에 들었던 일본 오키나와 같은 네, 경우에는 네, 네. 이 초속 40.1m가 네, 관측됐다고요. 네, 이게 네. 이제 이 순간 최대 풍속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걸로도 좀 그 위력을 가늠해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 오키나와 지날 때 뭐 오키나와를 관통하거나 지난 건 아니거든요. 네. 그 강풍권에서 보였던 오키나와 그 현상인데 지금 태풍 중심 부근에서는 초속 50m 바람이 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키나와도 태풍의 중심 영향을 받은 게 아니거든요. 네. 40m 정도 관측이 됐으면 그 정도면 뭐 나무가 뿌리채 뽑히고 사람은 걷기 힘들 정도고 저 화면으로 저 오키나와 화면 봤는데 정말 그 굉장히 강한 그런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로 특히 가까이 오고 중심이 제주도를 지나고 중심이 경남 남해안을 상륙하게 되면 태풍의 덩어리 속에서도 진짜 그 강한 그 알맹이가 우리나라를 다가오는 거기 때문에 바짝 지금 긴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화면 보시면은 태풍 강도에 따른 피해 예상 네. 규모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뭐 이번에 역대급이라고 해서 네, 네. 건물이 날아갈 정도가 될 수도 있다라고도 하는데 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렇습니까? 2003년 태풍 매미 때 제주에서 초속 60m 관측이 됐거든요. 그때 송전탑 무너지고요. 부산항에 그 거대한 쇳덩어리 크레인이 넘어갔고 그 무슨 그 관광선인가요? 그게 전복이 되고 뭐 이런 그 현상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위력적입니다. 초속 만약 50m의 이 강풍을 가지고 남해안 상륙하면 견디기 힘들죠. 집이 뭐 튼튼한 집이 무너질 리는 없지만 그런 어떤 그 약한 건물들은 붕괴 가능성도 있고 무너지고 쓰러지고 잠기고 뭐 날아가고 뭐 이럴 겁니다. 그게 예상되는 거고 지금 만반의 비 화면에도 저렇게 선박을 지금 묶어놓은 정도 가지고는 안 되고 저렇게 이제 올려놔야 됩니다. 물에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럼 대비를 지금 완전히 만만히 했을 거고 하여간 과거에 매미하고 루사, 사라가 우리나라 남해안 상륙할 때 950 헥토파스칼 정도 됐거든요. 이번 그 태풍 11호도 그 정도 950 헥토파스칼 정도의 강한 바람, 그런 매우 강한 세력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태풍이 직접 최근접해서 지나가거나 상륙하는 지점은 뭐 말할 것도 없이 네. 이제 강풍이 불 것이고 네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태풍의 영향권에 이제 전국 대부분 지역이 또 이제 그렇습니다. 포함된다고 하니까요. 네. 조금은 이제 영향권의 주변부에 있는 지역도 역시 상당한 규모의 이제 강풍을 경험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수도권 같은 경우에 어떨까요? 네, 우리가 말하는 그 강풍권 400km라는 게 초속 15m 범위가 만약에 경기 남부에 걸리면 네. 그 옆에 서울, 인천 이러면 초속 13m, 12m 이렇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어떤 대기가 균질해서 똑같이 바람이 절대 강하게 불고 똑같이 13m고 똑같이 12m가 아니기 때문에 자, 태풍의 어찌 중심이 저 일본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예상했던 대로 경기 남부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서울, 경기 같은 수도권에는 우선 인구가 많기 때문에 시설물들이 많잖아요. 예. 저 경남 남해안 정도보다는 좀 그렇게 강하진 않지만 떨어져 있지만 워낙 시설물들이 많기 때문에 서울 역시도 우리는 괜찮아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중심권에서 좀 멀리 벗어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심권 못지않은 강한 바람은 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내일 낮 12시까지는 어찌됐건 우리나라 전국이 여기는 좀 괜찮고 여기는 좀 안전하고 이런 개념은 아니거든요. 재난 방제 측면에서 우리나라 오늘 밤 자정 넘어서 내일 12시까지 그러니까 약 12시간. 근데 그게 시간이 밤이거든요. 그래서 밤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현상들 대비해야 되겠습니다. 자, 강풍이 불고 폭우가 내리고 해일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게 태풍의 3대 그 피해 요소거든요. 또 해수면이 올라갑니다. 기압이 낮기 때문에 이때 또 만조 시간이 내일 새벽 4시 50분경에 또 남해안 겹치거든요. 그러면 밀물이 들어오는데 내륙에서는 비가 많이 와서 강물이 바다로 빠져야 되는데 이게 겹치게 되면 물이 못 빠져서 해안가 침수가 되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아주 위험한 현상들이 오늘 밤 사이에 내일 아침 사이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서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뭐 경고를 하고 준비를 하고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는데 소중한 인명피해 없도록 그 불필요한 그 외출과 뭐 당연히 지금 바닷가 관광 갈 때는 아니죠. 태풍이 오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어떤 행동 요령들을 잘 지켜서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태풍이 오면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요. 자기 안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위험한 요소에 있으면 그걸 극복하려고 뭘 구하려고 뭘 건져내려고 하면 안 되고요. 그 지역을 빨리 벗어나는 게 이런
이러한 그 강한 태풍이 올 때에 어떤 그 생명을 잘 그 유지하는 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방재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게 그 대피 신속한 현장에서 그 벗어나는 그 36개법이라고 하더라고요. 빨리 도망가라. 이게 이제 그 정답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왜 우리가 지금까지 통상 겪어왔던 태풍은 올라오면서 조금 세력을 약화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네. 이번에는 반대로 또 네. 점점 더 강도가 그렇습니다. 세졌어요. 왜 그런 건가요? 뭐 그렇게 전형적인 패턴은 아니거든요. 네. 우선 생겨서 이 태풍의 특징을 보면 태풍이 생겨서 이동하는 한 4, 5일간이 굉장히 따뜻한 바닷물을 지났습니다. 금방 말씀했듯이 태풍이 통상 북위 한 15도에서 20도 사이에 따뜻한 바닷물에서 발생을 하면 대만 쪽을 향해서 가다가 우리나라는 일본 쪽으로 꺾게 되는데 이 태풍은 상당히 고위도의 높은 위도에서 생겨서 대만 쪽을 향해서 남쪽으로 내려가다가 방향을 꺾었거든요. 네. 서쪽에 있는 북태평 티베트 고기압에 막혀서 이제 우리나라 쪽으로 올 수밖에 없었는데 진로가 그런 면에서 좀 특이한 태풍입니다. 진로 면에서 특이하고 우리나라 이쯤 오면은 예를 들면 강했다가 순차적으로 낮아져야 되는데 네. 이 태풍은 오면서 힘을 얻었다가 지금은 물론 이제 조금 그 약해지는 단계인데 뭐 급격히 약해지지 않을 거고 지금 935 헥토파스칼이면 매우 강한 세력. 이 지금 태풍의 중심이 우리 중심 속에 만약 내륙이 들어있다면 어마어마한 피해가 예상이 되거든요. 앞으로 한 6시간 동안 힘을 잃고서 아마 남해안에 상륙할 겁니다. 그런데 힘을 잃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과거 태풍과 유사한 그런 사라, 매미와 비교해 볼 때 그런 피해들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피해고 이 태풍에 대해서는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 대입해 보면 그런 강한 비, 많은 비, 강한 바람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긴장을 해서 지금 대비해서 피해를 줄이자는 거죠. 네. 네. 이렇게 그 역대급 그 태풍이 이제 발생하는 그 배경에는 네. 뭐 기상 이변이라든가 네. 이런 이제 환경적인 측면이 이제 작용할 네,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그 이른바 이제 슈퍼 태풍이 네. 앞으로도 그 빈도나 강도 네, 면에서 그렇습니다. 더 강하고 더 자주 발생할 네.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네, 기후 변화로 올여름 뭐 2018년에는 폭염과 열대야 시달렸죠. 지금 전 지구적으로 유럽은 뭐 폭염 난리, 중국도 북쪽은 폭염, 남쪽은 폭우, 우리나라도 중부는 폭우, 남쪽은 폭염 이런 여름 보였지 않습니까? 미국도 역시 폭염에 시달리고 산불 나고 자 이런 것들의 한 단면이 늘상 그 여름철 날씨가 뭐 그래 왔었지만 100년 전에도 그랬지만 그런 발생 빈도가 확실히 늘어났거든요. 지금 뭐 살아오시면서 최근에 나타나는 그런 강수 패턴 기록을 보면 알죠. 뭐 41도의 기록을 깬다거나 열대야 일수가 1년에 뭐 5일이었다가 뭐 13일이 된다. 이런 기록을 보면 확실히 늘고 있는 건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의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상이 발생 빈도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자 태풍 측면에서는 기후변화로 1년에 발생하는 태풍의 개수가 기후가 변해서 2배로 늘어나고 이러진 않고 발생하는 개수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달라진 게 우리 한반도라는 고위도 상당히 위도가 높은 38선이 가운데 지나가니까요. 고위도까지 올라오는데 이 태풍의 강도가 약해지지 않고 한반도에 접근하는 그런 빈도가 잦아지고 있고 이 태풍이 그 중에 하나로 보여지는데 그러면 이걸로 올해 끝날 것이냐? 바로 발생해서 번호를 받은 태풍, 줄 서 있는 태풍은 없지만 지금 태풍의 그 발생 구역의 해수면 온도로 봐서 원인만 기상학적인 원인만 제공되면 또 12호는 분명히 생겨서 우리나라에 접근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10월 초까지 태풍이 한두 개 정도는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남아 있고요. 이제 이런 정도 강한 태풍이 이제 매년 여름에 발생 빈도가 잦을 것이다. 이게 이제 어떤 예측 가능한 문제죠. 그 원인이 석탄과 석유 많이 떼서 이산화탄소 많이 배출했고 그 이산화탄소가 비닐하우스처럼 지구를 덮고 있어서 지구 공기의 기온이 높아지고 공기가 접하고 있는 바닷물의 온도가 같이 높아지고 자, 이런 복잡한 그런 어떤 메커니즘으로 전 지구가 기후 변화가 아니고 기후 혼란 속에 지금 빠져들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 원인은 결국 인간의 책임이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 올여름 폭염, 올여름의 극단적인 기상 현상, 그다음에 이번 태풍이 내일까지 보여줄 그런 파괴력, 이걸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어떤 이산화탄소 줄이기에 앞장서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번 흰남노도 그렇지만 여태까지 피해 규모가 컸던 태풍들 사라, 루사, 네, 레미 모두 다 가을 태풍이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가을에 큰 태풍이 오는 이유가 있습니까? 네, 원래 이제 한여름에 태풍이 발생을 하죠. 태풍은 남쪽의 더운 공기를 저 북극 쪽의 산 지방으로 자기가 희생해서 그쪽으로 움직여서 남북 간의 열 균형을 이루려고 움직이는 자연현상이거든요. 자, 7월, 8월엔 우리나라가 더운 공기 속에 상하층이 덮여 있는 한여름입니다. 그때 상하층에 덮여 있는 여름 속에 뜨거운 그 열덩어리가 들어오는 거하고 그때도 물론 만만치 않습니다, 위력이. 그런데 지난 처설 시점으로 해서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선선하고. 네. 이미 북쪽에서 찬 공기가 이제 한반도를 덮기 시작했거든요. 거기에 뜨거운 열덩어리가 찬 공기로 들어가는 격이거든요. 그러면 공기는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 성질이 서로 다른 공기가 만나면 더 대기가 불안정해지고 더 비구름이 발달하고 더 바람이 강하게 불고 천둥번개가 치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을에 태풍이 오면 더 피해가 큰 이유가 그런 거기 때문입니다. 상층에 찬 공기가 있는 상태에서 뜨거운 공기와 부딪히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59년도 사라, 2003년 매미 등등 가을 태풍이 더 폭우가 많고 더 위력적인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름 태풍은 약하고 괜찮다는 의미가 절대 아니고요. 가을 태풍이 그런 위력을 갖고 있어서 또 가을의 의미는 추수를 앞둔 수확을 앞둔 농작물 수확을 앞둔 계절이기 때문에 그 피해 규모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들으셨듯이 이 태풍이 지금 우리나라로 빠르게 올라오고 있고요. 오늘 밤과 내일 오전까지가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되도록 이 외출은 삼가시고 실내에서 머물면서 이 TV나 라디오, 인터넷으로 이제 기상 상황, 태풍 정보 계속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밤에 그 저지대 침수지면 잠을 주무시면 안 됩니다. 네. 물이 새어 들어오면 막을 생각하지 말고 빨리 나와야 됩니다. 특히 밤에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네, 여러 가지 네. 철저한 대비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승배 한국기상산업협회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